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5월 14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둘 다 반등을 했고요. 코스피 31포인트, 코스닥 14포인트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코스피를 매도를 했고요. 그는 이제 일주일 동안 거의 뭐 7조 가량을 매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잡았는데요. 옵션 만기 이후에도 첫째 날에 이제 매도를 좀 하면서 매도를 좀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크게 매도를 했을 때는 좀 반발 매수 정도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일단 코스피 자체는 그래도 적정선을 지키면서 반등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를 좀 했네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오히려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요. 121선을 아슬아슬하게 반등을 하면서 61선까지는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차곡차곡 저점을 내리면서 내려가는 듯한데, 일단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요 중턱까지는 좀 탈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렇게 다시 들어왔고,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이 코스닥은 매수를 하면서 또다시 이게 코스닥과 코스피를 이렇게 따로 가져가는 것인지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충 이제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러고 이제 해외 증시가 반등을 좀 했죠. 오늘 이제 니케이도 강하게 좀 반등을 했고요. 상해 종합, 다우, 나스닥 이렇게 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시가 좀 급하게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 다행히 좀 반등을 하면서 일단은 큰 불은 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증시가 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히 지켜봐야 될 거고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상향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박스권에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데요. 네, 그런 박스권을 잘 이용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돈 벌기가 오히려 쉬운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나스닥 100과 다우존스 둘 다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100이 또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다 좋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증시와 뭐 이렇게 암호화폐도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이 위험 자산으로의 이 자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고요. 미국 10년물은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1.6%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주는 잘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네,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환율만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1130원. 네. 그래서, 이 바닥 라인을 계속 다지면서 진행을 할지 지켜볼 거고요. 이 241선 기준에서 돌파를 했을 때는 좀 쭉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단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증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150원 내렸고요. 12,300원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생각만큼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도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을 주목을 좀 하였고요. 쉽사리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를 계속 쌓아서 그 잔고를 상환을 노릴 텐데, 그 상환을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그 물량으로 상환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기준일은 7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7월 21일까지는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좀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 근데 많이 내리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60일선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적정 라인까지는 좀 지켜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많이 내려도 증시가 폭락을 해도 11,600원대 요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냥 요 라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주가를 형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나긴 지루한 이 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종목에 올인하시면 참 재미없는 주식시장이 됩니다. 근데 어, 나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아주 길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주식시장을 잘 보지 않는다.
한참 뒤에 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두산중공업 넣어놓고 그냥 잊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2배, 3배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매일매일 장을 보고 한참 차트 보고 이러시면 두산중공업은 비춥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에는 정말 재미없고 스트레스 받는 장이기 때문에 일단 두산중공업은 신규 진입 하지 마시고요. 장기 투자하실 분들만 요런 라인에서 좀 신규 매수를 조금씩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나 제 영상 보고 이렇게 제가 막 좋다고 해서 추천하는 거라고 착각하고 사실까봐 제가 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리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리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두산중공업을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240주선 그 다음에 60 월봉선이죠. 네, 요 정도 라인까지 좀 지켜주면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고점 한번 찍고 좀 신주 상장 이후에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공매도 세력의 그 의도를 제가 미리 간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상환을 그렇게 신주 상장을 이용해서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참 일단은 공매도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도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고요. 이 수급이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상증자 이 MSCI 리밸런싱 이후에 나오던 그런 수급과 좀 비슷하고요. 이렇게 크게 좀 하락을 지루하게 좀 이어가던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좀 반등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리겠다. 뭐 그런 생각을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지금 연기금 또 매도했고요.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그 대표적인 어, 펀드라고 하죠. 사모펀드 그 다음에 외국인 지금 아주 독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지금 뭐 쉬어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도 딱히 볼 건 없고요. 공매도 잔고만 좀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370만 주고요. 네. 어제보다 또 늘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늘어서 2배 이상으로 증가를 좀 했고요. 어제 80만 주 거래되었고 오늘은 22만 주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대비 또 많은 10% 이상의 공매도가 거래가 되었고요. 그냥 작정하고 계속 공매도 잔고 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이상 두산중공업은 올라가지 못할 거고요. 그 신주 합병 그때 그 물량으로 이렇게 공매도 상한이 좀 진행되었을 때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대차장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부는 2,800만 주로 어제보다 좀 감소한 것 같네요. 그리고 외국인 실제 거래량은 마이너스 38만 주, 그래서 8.3%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제가 지금 매일매일 별로 좋지 않은 얘기만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좋지 않을 때는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을 때는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계속 좋다고 얘기를 드리면 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 냉정하고 좀 차분하게 전체적인 이 시점에서 계속 리뷰를 할 거고요. 지금은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어느 정도 그 기준선 이상으로는 내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노선은 요 정도 241선 위쪽 11,6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두산중공업 뭐 사업 전환 속도, 가스, 신재생, 수소로 부활 노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하반기나 이제 내년쯤에 좀 이 실적이 개선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고 이런 신사업들이 매출화가 되면서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부문 영업이익이 2,200억 원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신사업 확장 지속이다. 그래서 영업이익 부문으로 2,200억이면 두산중공업이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만으로도 주가가 좀 상승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흡수합병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멈춰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연결 네, 매출은 4조 46억, 영업이익은 3조 3,721억 원으로 네, 1분기 그렇게 나왔고요. 순이익은 2,481억 나오면서 11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그래서 올해 수주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고요. 매출도 늘어날 거다. 자, 그래서 기존에 좀 많이 늘어나 있던 이 사업을 2025년까지 3조 7천억까지 줄인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석탄 가스겠죠. 석탄 쪽일 것 같고, 나머지를 이제 가스, 뭐 LNG 가스, 뭐 신재생 에너지, 수소, 네, 요거는 이제 풍력 발전 에너지겠죠. 그 다음에 SMR 에너지, 그 다음에 수소 이쪽으로 분야를 늘릴 계획이다. 그래서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과 함께 이 수소 사업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5월이고요. 네, 올해 12월까지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네, 제가 두산중공업을 리뷰한 지 벌써 10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 10개월 이제 만 1년 다 태울 때까지 10개월 맞나요? 10개월까지는 아니네요. 10월부터 제가 시작한 것 같은데 10월부터 해서 지금 뭐 한 7개월 정도 됐네요. 그래서 5개월 정도 뒤면 이제 만 10개월 1년이 되고요. 랩지노믹스 충분히 랩지노믹스래. 두산중공업 충분히 네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같이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저번에도 공지를 드렸지만 네 월봉을 찍고 저점을 찍고 이렇게 솟아오른 애들은 웬만하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뭐 이런 애들은 천천히 올라갈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모아가실 분들은 모아가시고 다른 종목 제가 같이도 하고 있거든요. HMM과 같은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핫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 부분 이 투자금은 좀 핫한 부분에 들어가셔서 그런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장투, 하나는 좀 테마주,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